한국인이 당뇨에 잘 걸리는 이유, 췌장이 작기 때문이다. 내부민의과 전문의 권혁상. 작아요? 네, 당뇨병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제 부자병 아니면 이제 서양인들이 잘 생기는 병. 근데 이제 서양인들한테 생기는 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보다 체형도 작고 또 외국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왜 식당에 보면 식사량도 굉장히 1인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당뇨가 생길까? 화면을 좀 보시죠. 뭐죠 이게? 네, 나이도 같고 체중도 거의 같은 한국 남성 성인과 미국 남성을 직접 비교를 한 겁니다. 왼쪽이 이제 한국 남성 성인의 췌장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이제 서양인의 췌장이 되겠습니다. 네, 모양도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췌장 볼륨도 12.3% 정도 적을 뿐더러 지방도 많이 낀 게 한 22.8% 정도 더 많이 꼈고 그 좁은 공간에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췌장 크기에 따라서 또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크기, 개수 등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서양인에 비해서 워낙 타고나기를 적게 타고난 췌장 크기에 베타세포 개수도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뇨 전 단계에 서양인에 비해서 인슐린 분비 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체중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 그런데 당뇨 유병률은 8.2%. 전체 인구에. 그럼 한국인은 과체중이 30%대인데 오히려 유병률은 7.6%인 거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식사량이나 비만도를 다 비교해도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월등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형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유전소인, 가족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날 때부터 70개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오겠죠. 훅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비만한 사람들은 해마다 한 개씩이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겠죠. 요즘에 제가 모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50대 초반이나 60대 어르신들도 몸이 날씬하시고 괜찮은데 당뇨로 진단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놀래세요. 유 선생 있잖아. 당뇨는 원래 이렇게 좀 덩치가 뚱뚱하고 그런 사람이 더 걸릴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실제로 아닌 거예요. 정말로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복부 안에 또 지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 췌장이 푹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둘러싸여서. 왜요?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니까. 췌장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장에 지방이 많다, 뭐 간에 지방이 많다, 뭐 이렇게 그런 건 많이 들었어도 췌장에 뭔가 지방이 많다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췌장?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그동안 지방간은 걱정하고 지방간에 대해서는 아는데 췌장간은 흔히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방 췌장? 네. 우리 복강, 배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떠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등 쪽에 붙어 있는 췌장은 이렇게 새우처럼 생겨 있는데 복부에 이제 비만이 생겨서 지방세포가 이게 막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둘러싸이게 되죠. 그 둘러싸이게 되면 그쪽에 혈관하고도 영향을 받고 또 지방세포에 직접적으로 둘러싸여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손상, 특히 베타세포라는 녀석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베타세포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이토카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외에 다른 혈관 독성 물질이 직접 공격을 하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원인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요인들도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체지방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췌장 기능 떨어뜨리는 체지방 늘리는 주범은 과연 맞습니다. 소아람 씨 봐봐. 맞습니다. 소아람 씨 봐봐. 밥을 버릴 순 없어요. 탄수화물이다. 맞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의 위험성 아무리 말씀드려도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끊으실 수가 없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꼭 덜 먹어야지 하면서 그 밥 숟가락 딱 놓자마자 옆에 있는 빵을 딱 먹어. 맞아. 네. 여자들은 희한해요. 탄수화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실 때 좀 더 주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수화물은 기름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불이 잘 붙는 신라 같은 거예요. 신난다. 예, 바로 불이 붙으면 확 열을 냈다가 바로 꺼집니다. 네.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이게 혹시 항공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불이 잘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근데 한 번 붙으면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예, 그래서 그런 비행기가 차이가 있는 오래. 거예요. 췌장이 힘들 때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치솟고 떨어지는 이 현상에 힘든 겁니다.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좋아하시고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드시지 않으면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실 때 같이 드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커피요? 커피요? 아닙니다. 예. 같이 드셔야 될 것들은 식이섬유예요. 예,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채소가 없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오래 씹으면서.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천천히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맛을 택하든지 아니면 뭐 당뇨를 불러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천히 먹을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럼 천천히. 천천히 먹을게요. 자, 한국인이 유독 당뇨에 약하다, 뭐 고혈당에 약하다라는 얘기를 췌장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키워드, 고혈당에 관한 키워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갈증. 갈증은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당뇨 있으면 환자는 갈증이 많이 목마르다고 계속.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너 당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고혈당 궁금증 키워드 중에서 갈증하는데 동의를 굉장히 표하셨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화면 먼저 보여주세요. 과연 엄지 군단의 의견은 혀가 타들어가는 갈증, 고혈당을 의심해야 한다. 한의사 손재관. 근데 이게 혈당과 갈증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는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갈이라 그래요. 소갈. 태운다. 태울 소자에다가 이제 갈증인데 무조건 태워요. 목이 타들어간다. 내지는 물을 찾게 된다면 이 고혈당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다가도 갑자기 좀 전에 물을 마셨는데 목이 타들어가는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내가 혹시 당뇨가 아닌가? 이런 걸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큰 증상에서 이제 갈증을 느낀다. 하게 되면 물 부족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지는 수분이 부족하고 기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다라 해가지고 크게 증상을 3가지로 봐요. 네. 첫 번째는 입 마른 거. 예. 뭔가 자꾸 물을 먹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음식을 자꾸 먹으려요. 먹고 난 다음에도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 네. 세 번째가 다뇨라 해서 자꾸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자꾸 먹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입이 자주 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뇨를 의심해야 되고 평소보다 많은 장을 음식을 먹는데도 살이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태우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의심이 가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눈에 이렇게 띄게 될 때는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데 잘 사용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잘게 쪼개져서 우리 세포로 들어간 포도당의 형태로 해서 혈관 안에 떠다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단은 인슐린이 적게 나오든 아니면 사용을 못하든 이게 떠다니게 되면은 혈관 안쪽에 있는 혈관 안쪽에 농도가 더 짙어지니까 오히려 세포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혈관 안으로 끌어오는 삼투 현상이 생겨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것에 또 물을 마시려고 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갈증이 말씀하다 하셔서 물을 못 먹겠어요. 나도
지금 되게 목마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타는 갈증은 계속 나타나는 갈증이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한 시간에 몇 잔씩 들이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갈증은 계속 해소가 안 되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당뇨로 돌아가셨는데요. 맨 처음에 그 증세가 그 물을 엄청나게 드시고 그래도 못 참으시니까 콜라를 얼음에 타셔가지고 하루에 그 큰 걸로 2개씩 막 이렇게 드셨어요. 그게 맨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그 당뇨였던 거예요. 네. 이런 갈증과 더불어서 이제 고혈당의 증상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 가려움증?